안녕하세요, 오로라입니다. 이번 리딩은 오랜만에 여러분이 사랑했지만 이제는 멀어지거나 단절된 상대방이 지금 현재 여러분이 유난히 생각난다고 해서 지금 이 사람의 마음에 여러분은 어떤 사람으로 남아있는지와 재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한 속마음을 들여다보는 리딩을 준비했어요. 애정적인 모든 관계에 해당하는 리딩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상황에 맞게 리딩을 들어주시면 됩니다. 그럼 카드 선택할 시간 10초 드리겠습니다. 카드 모두 선택하셨죠? 리딩 순서는 왼쪽에서부터 3번, 4번, 1번, 2번입니다. 이번 리딩이 센 카드들이 좀 많이 나와서 상처가 많은 분들이 아니실까 싶은데요. 상대방은 요즘 여러분을 많이 그리워하는 에너지라서 준비한 리딩이기 때문에 너무 흔들리지는 않으셨으면 해요. 그럼 여러분이 더 편안해지기를 바라는 마음 가득 담아서 리딩 진행해 볼게요. 게임 오버 카드를 뽑아주신 1번 분들 안녕하세요. 이번 리딩은 오랜만에 여러분이 사랑했지만 이제는 멀어지거나 단절된 상대방이 지금 현재 여러분이 유난히 생각난다고 해서 지금 이 사람의 마음에 여러분은 어떤 사람으로 남아있는지와 재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한 속마음을 들여다보는 리딩을 준비했어요. 그럼 이 게임 오버 카드를 통해서 두 분은 어떻게 멀어지게 되셨는지 먼저 보도록 할게요. 이 카드만 보더라도 저는 제 사연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많이 무거운데요. 그 당시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셨을까 싶어요. 이게 수많은 감정이 느껴지는 그런 카드거든요. 상대방이든 여러분이든 이렇게 끝이라고 말을 했지만 사실은 끝이 아니길 혹은 사실이 아니길 그렇게 믿고 싶었던 순간이었을 거예요. 이 관계는 단순히 멀어진 게 아니라 숨겨진 진실을 알게 된 후에 헤어진 관계예요. 환승 중임을 알았거나 바람이나 외도를 알게 된 그런 관계였던 거예요. 이 사례가 아니라면 다른 카드를 뽑아주시면 됩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를 수백 번, 수천 번 그렇게 생각하셨을 수 있어요. 상대방은 여러분에게 진심인 척 했지만 사실은 늘 무언가를 이렇게 감추면서 눈치를 보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진심인 척 연기를 했던 거죠. 여러분은 이 사람이 여러분이 있는 그대로를 봐주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상대방은 여러분에게서 이상적인 자신의 모습을 찾으려고 했어요. 누구나 부러워하는 관계나 행복해 보이는 관계, 기반이 탄탄해 보이는 것과 같은 그런 있어 보이는 관계를 원했던 거죠. 여러분이 만약 비밀 연애였다면 처음에는 여러분에게 상대방이 진심이었어도 사실 그것보다는 즐기고 싶은 생각이 상대방에게는 더 컸던 거예요. 하지만 이런 건 본인만의 기준이 이렇게 깨지거나 실망하게 되는 순간 관계가 흔들리게 되거든요. 그렇게 흔들리던 관계에 결국은 다른 사람이 등장을 하게 되면서 상대방의 언행이 달라지게 됐을 거예요. 사랑을 표현하는 게 진심이 아니라 진심인 척 했기 때문에 티가 날 수밖에 없었거든요. 여러분이 상대방을 조금이라도 의심하는 모습을 보이면 왜 그렇게 의심하느냐, 좀 믿어주면 안 되냐, 아니라고 하지 않았냐 라든지 조금이라도 서운한 티를 내게 됐다면 바빠서 그런 거 아니냐, 피곤하다 이런 말을 하거나 회피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도 눈치가 있잖아요. 이미 눈치가 이렇게 빠른 분들은 휴대폰을 보지 않아도 SNS를 뒤지지 않아도 이미 아셨을 거예요. 뭔가 척하는 행동은 티가 나니까요. 같이 있어도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거나 마음이 어딘가 다른 곳에 가 있다는 걸 느낄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심지어 그 와중에 여러분은 한동안 여러분 스스로를 탓했던 모습이 보여져요. 여러분이 요즘 너무 예민해서 그런 건지 실수한 게 있는 건지 상대방을 부담스럽게 한 게 있었는지 그런 것들을 계속 생각했던 모습인데 하지만 이건 관계가 멀어지거나 깨지게 될까봐 여러분이 진실을 느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회피했던 방법이었을 뿐이에요. 이 사람이 거짓말을 했잖아요. 하루 이틀이 아니라 습관처럼 거짓말을 했고 거짓말이 쌓이고 쌓여서 자신이 어떤 거짓말을 했는지 말이 꼬이는 상대방도 있었을 거예요. 항상 하는 핑계가 있잖아요. 친구들이랑 있었다거나 회사 일이 많아서 야근을 했다거나 만약에 1박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워크숍을 간다거나 친구들과 함께 놀러 가기로 했었다거나 그런 말들이죠. 사랑하니까 끝까지 믿고 싶었지만 결국 진실은 언젠가 드러나게 돼 있기 때문에 결국은 알게 되는 순간이 오게 된 거예요. 여러분이 비밀 관계였다면 기대가 되는 약속들은 다 하고
결국 선택한 건 여러분이 아닌 거예요. 그동안 했던 약속들은 자신의 이런 만족감을 위해서 여러분을 잡아두기 위한 핑계였을 뿐이었던 거죠. 결국 자신이 떠날 때를 계산하고 여러분에게 그냥 즐기려고 그렇게 했던 거예요. 사회적으로 엮여 있었다면 자신이 성공하거나 여러분이 자신에게 이득이 되는 무언가가 있었기 때문에 이용하기 위해서 잡아두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 와서 돌아봐도 여러분은 그래도 혹시 이러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마음이 남아 있어 보여요. 사랑을 하는 과정에서 들켰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던,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겠지 싶은 마음에 상대방을 끝까지 믿고 싶었고 한 번만이라도 진심으로 사과하길 바랬을 거예요. 관계에는 이렇게 예의라는 게 있잖아요. 그동안 함께했던 시간들이 있고 사랑을 했던 관계라면 적어도 예의는 있어야 되니까요. 하지만 상대방은 사과 대신 변명뿐이었거나 회피했거나 오히려 여러분의 탓을 한 상대방도 있었어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사과를 한다고 하더라도 여러분이 상대방의 그런 이면적인 모습을 알고 난 뒤에 뭐라고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과했던 상대방들이 대부분이었을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힘든 이유는 상대방이 미련으로 남아 있어서가 아니라 배신당했기 때문에 억울하다는 그 감정이 남아있는 것으로 보여져요. 어쩜 상대방이 이렇게 자기밖에 모를까요? 이 리딩을 하면서 헤어진 이후에 그런 상황이 보여지는 것도 있거든요. 헤어지는 당시에는 바람이나 외도라는 걸 몰랐다면 나중에 알게 되신 분들이 계세요. 헤어진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상대방의 푸사나 SNS에 다른 이성과 함께 있거나 함께 있는 것만 같은 그런 업데이트를 한 상대방이 있거든요. 그 순간 여러분은 모호했던 상대방의 언행이 이제는 퍼즐이 맞춰지는 것처럼 딱딱 계산되기 시작했을 거예요. 자신은 마무리를 잘 했다고 생각하겠지만 정말 치사한 방식으로 헤어졌던 거죠. 이렇게 리딩을 하다 보니까 좀 열받는데 그래도 상대방이 요즘 따라 여러분을 자꾸 떠올리고 있다고 하니까 왜 그런지 그 속마음을 보도록 할게요. 상대방은 여러분과 사랑을 했을 때 그 첫 설렘의 감정이 요즘 따라 많이 생각이 난대요. 함께 했던 설렌 순간이나 좋았던 기억들이 문득 생각나는 것 같다고 하는데요. 여러분도 상대방과 함께 했던 것들이 아무 이유 없이 불쑥 떠오를 때가 있잖아요. 밤에 불 꺼진 방 안에서나 꿈속에서나 자주 같이 함께했던 동선으로 무심코 걷고 있을 때 이럴 땐 혹시 여러분이 지나가지는 않는지 두리번거리기도 해요. 아마 여러분도 그러신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여러분에게 거짓말을 하면서 다른 사람과 함께했던 그 시점에는 자기 중심으로 세상이 돌아간다고 믿었고요. 자신은 들키지 않으면 된다고 생각했거나 즐기는 관계만 하나 더 있었던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늘 그 자리에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대요. 자신이 연락하면 반갑게 맞아주거나 답장을 빠르게 했던 여러분이었고 별것 아닌 농담도 잘 받아줬었는데 그때는 그게 그냥 당연하게 여겨졌었대요. 그런데 지금은 그 관계가 소중했고 순수했고 자신의 자리였다는 걸 지금은 알게 됐다고 해요. 이 사람은 지금 잘 지내는 척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속은 말이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무언가를 결정을 해야 하는 그런 상황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더 많이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아닌 다른 사람을 택한 이후에 그 사람과 계속 함께 지내고 있다면 서로의 관계가 그리 좋은 관계는 아니거나 아예 반대로 미래를 약속하는 단계로 가고 있는 건데 그 과정에서 여러분과 자꾸 비교가 된다고 해요. 그러면 어떤 부분에 대해서 비교가 되는 건지 조금 더 자세하게 보면서 리딩을 좀 더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카드를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은데 상대방이 메이저 카드가 많이 나와서 카드를 좀 많이 뽑게 됐어요. 이 사람이 지금 큰 결정을 해야 되는 단계가 맞긴 해요. 메이저 카드가 이렇게까지 많이 나오는 경우라면 인생의 변곡점에 있다는 거거든요. 이 사람은 상대방에게 결혼을 약속을 했거나 미래가 보장돼 있는 약속을 했었대요. 여러분이 아닌 제3자에게 그런 약속을 했던 거죠. 여러분과는 그런 것들을 아무렇지 않게 이야기를 해도 될 정도로 서로가 사회적으로도 어느 정도 이렇게 안정적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3자에게 그 당시에는 그냥 관계를 만들고 싶고 이어가고 싶었던 그런 욕심에 미래를 약속하는 그런 말을 했던 건데 그게 지금 실제로 진행이 되려고 하니까 지금은 그게 자신에게는 감당이 안 되는 상황이네요. 그래서 이 관계를 계속 이어가도 되는지에 대해서
스스로 굉장히 혼란을 많이 느끼고 있어요. 뭐 하나를 준비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상의를 하더라도 여러분과 계속해서 비교가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에 대한 생각이 계속 나고 혼란스러워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여러분과 함께 미래를 그려 나갈 때는 사실 조금은 그 책임이 무겁다고 느껴지기도 했었어요. 그런데 오히려 그 당시에 그 무게가 자신을 지탱해주고 안정되게 해줬던 마음이라는 걸 깨닫게 됐다고 하네요. 그래서 결정을 내리기 전에 여러분에게 연락을 좀 해보고 싶은데 연락해서 뭐라고 해야 할지도 모르겠는 거죠. 그래서 그 마음이 지금은 이렇게 계속 부딪히고 있는 상태예요. 그냥 잘 지내냐는 그런 말 한마디? 그런 것도 건네기 어려워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에 대한 후회나 미안함이 숨어 있으니까요. 자신이 마지막에 했던 그런 말들도 있었기 때문에 자존심이 지금 허락하지 않기도 해요. 한때는 안정적인 관계보다는 자유롭고 싶기도 해서 도파민을 좀 찾게 됐었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그런 도파민은 오래 가지도 않았고 점차 느껴지기 시작하는 건 이래서 짝은 따로 있다고 하는 거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해요. 여러분이 없는 지금은 시끄러운 일들이 점점 많아지는데 오히려 외로움을 느끼고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요즘에 여러분이 더 많이 생각이 난대요. 이 사람이 요즘 자주 기억나는 장면은 과거에 좋았던 순간들도 있었지만 서로 마지막으로 했던 말도 자주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제대로 마무리가 되던 그 날에 여러분이 더 이상 울지도 매달리지도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자신을 한 번쯤 생각해 주길 바라고 있거나 여러분도 자신처럼 종종 생각하겠지라는 그런 생각을 한다고 해요. 상대방과 여러분이 함께 알고 있는 지인이 만약에 있다면 상대방이 요즘 잘 지내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지인을 통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이건 그런 척을 하고 있는 거고요. 마음은 그렇지 않다는 걸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카드들만 딱 봐도 굉장히 혼란스러운 카드들이고 감정 기복이 굉장히 크거든요. 다만 이 사람도 자신의 현실적인 그런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걸어가야 되는 그 길이 있잖아요. 그 길 속에서 여러분이 요즘 따라 자꾸 이렇게 생각이 난다고 하네요. 아직 사랑을 하고 있다는 그런 의미라기보다는요. 그 당시에 여러분과 함께 했던 그런 과정들을 생각을 하면서 서로 간의 관계에서 예의가 어떤 것인지 그런 걸 이제 이해하기 시작을 했다고 보여져요. 현실적인 걸 경험하면서 사람의 감정이나 마음에 대한 그런 철이 이제야 좀 들어가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럼 이 사람은 재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보도록 할까요? 이 사람은 겉으로는 티가 나지 않지만 속으로는 여전히 재회에 대해서 마음이 흔들리고 있는 상태로 보여져요. 그래서 재회를 고민하고 있는 건 맞지만 결정은 쉽지 않다고 봐주시면 되겠어요. 요즘 이 사람의 마음속에 여러분이 계속 떠올랐었죠. 과거 여러분과의 관계를 문득 다시 추억해보면서 여러분 앞에 다시 설 수 있는 날이 올지 그런 상상을 스스로 해보기도 했어요. 예전엔 그런 생각조차 하지 않았는데 요즘에는 이게 하루에도 몇 번씩 떠오르는 고민이 될 정도라고 해요. 현실적인 부분에 결정을 앞두면서 여러분과 함께 했었다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들도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겉으로 보기에는 여전히 아무렇지 않은 척 강한 척을 하고 있고 여러분과의 관계나 감정 변화에 대해서 누구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처럼 행동을 하고 있지만 사실 깊은 마음속에서는 계속 고민하고 있었어요. 지금도 그렇고요. 인정하고 싶지 않았지만 여러분을 향한 마음이 아직 남아있다는 걸 스스로도 알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 마음을 인정하면 다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재회에 대한 마음을 억누르고 참고 버티고 있다고 해요. 왜냐하면 이건 미련이라는 그런 감정보다는요. 이제는 현실적인 선택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사람은 이제 본인의 현실이 감정만으로는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는 걸 알거든요. 여러분과의 관계가 단절된 이후에 이 사람은 한동안 자신의 위치를 굳건히 하는 데 노력했어요. 처음엔 감정에 이끌려서 즐기기 바빴지만 현실적인 선택을 해야만 하는 시점이 됐기 때문에 자리를 잡으려고 노력하면서 자신의 불안한 마음을 잡아나가기 위해서 애썼던 거죠. 그 과정에서 과거를 정리해 나갔지만 현실적인 판단을 해야 할수록 여러분에 대한 생각은 오히려 잊혀지지 않고 더 생각이 났다고 해요. 사회적으로 연관이 있었던 분들이라면 여러분이 상대방을 위해서 사회적으로 애썼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과 멀어지고 나서는 상대방도 자리를 굳건하게 다지기 위해서 노력을 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앞에서도 상대방은 여러분과 무언가 계속 비교를 한다고 했었죠. 누군가 만나고 있지 않다면 만나는 사람이나 자신이 처하는 상황마다 여러분과 비교를 하는 거라고 봐주시면 되는데요. 자신이 누군가를 만나는 기준 중에 행복에 대한 기준을 여러분과 함께 했던 순간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은 다른 사람 혹은 다른 사람들
그리고 다른 상황들 이런 것들을 함께 마주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과 함께 했던 그때처럼 마음이 편하지 않다고 해요. 서로 알고 있는 지인이 있다면 여러분과 언제나 함께 했었던 그 자리는 너무나 행복하고 즐거웠는데 여러분이 없는 지금의 모임들은 무언가 늘 부족하다고 느껴졌기 때문에 어딘가 마음 한구석이 비어있는 느낌을 받는다고 해요. 재회에 대한 마음을 조금 빙빙 돌리는 것 같은 느낌이라서 더 깊게 봐야 할 것 같아가지고 카드를 조금 더 볼까요? 이 사람은 뭘 뽑아도 메이저 카드가 많이 나와서 카드를 계속해서 더 뽑게 되네요. 네, 재회에 대한 마음을 좀 빙빙 돌리는 느낌이라서 한번 더 뽑아봤습니다. 이 사람 너무 만나고 싶고 다가가고 싶어요. 하지만 너무 조심스러워요. 왜냐하면 본인이 거짓말을 했으니까. 배신했으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원했던 그 상황을 자신이 만들지 못하거든요. 한편으로는 시간이 지난 뒤에 자신이 없어도 잘 지내는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싶지 않은 마음도 있었다고 해요. 여전히 여러분에게로 마음은 향하고 있는데 상황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향하는 자신의 마음은 그저 욕심이고 그 마음을 여러분이 받아주지 않을 가능성이 훨씬 높다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 발자국 떨어져서 여러분을 바라보고 있다고 해요. 지인을 통해서 소식을 전해 듣거나 프사를 보거나 SNS를 통해서 근황을 간간히 보고 있다고 해요. 지금 이 사람의 곁에 누군가가 있다면 상대방은 여러분과는 이렇게 비밀 관계로 만나기를 원하고 있어요. 이게 이 사람이 가장 고민하는 이유예요. 자신의 생각이 이기적인 걸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가오지 못하는 거고요. 여러분의 마음이 이미 닫혀있는 상태에서 가능성이 없기 때문이기도 해요. 재회를 꿈꾸지만 이런 상황을 바라는 자신을 여러분이 받아줄 이유가 없다는 걸 본인도 알고 있기 때문에 그저 이렇게 좀 그리워할 뿐이고요. 그 상황에 대해서 그 과거에 대해서 후회하고 있을 뿐이고 자신의 상황을 언제나 이해해줬던 여러분이 계속 생각날 뿐인 거죠. 지금의 현실을 여러분과 함께 했을 때 계속해서 비교를 하게 되는 그 자신이 자신도 왜 그러는지 이렇게 이해를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자꾸 생각이 나는 걸 멈출 수가 없다는 건 상대방이 누구에게도 들키고 싶지 않아 해요. 이렇게 1번 분들이 생각하며 뽑아주신 상대방이 지금 여러분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 속마음과 재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한 속마음을 함께 리딩해봤어요. 이 사람은 여러분을 아직 놓지 못했어요. 오히려 헤어졌을 그 당시에는 여러분을 놓을 수 있었지만 요즘 따라 자주 생각나고 좋았던 시점을 추억을 하면서 지금 곁에 있는 사람과 비교까지 해요. 지금 이 사람에게는 중요한 선택이 필요한 시점으로 보여져요. 동거나 결혼 혹은 가족이나 아이와 같은 문제일 거예요. 현실적인 문제도 있기 때문에 재력이나 사회적인 위치와 관련된 문제도 있어 보이고요. 제너럴 리딩이기 때문에 각자 이유는 다르겠지만 분명한 건 이 모든 조건들이 여러분과 함께 했다면 더 행복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 사람이 과거에 했던 거짓말이나 그런 행동들이 용서를 받을 수는 없죠. 아무리 지금의 마음이 진심이더라도 위에서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시죠? 현실을 바꿀 수가 없기 때문에 만나더라도 비밀 관계를 이어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대부분은 재회에 대한 생각이 강해지고 있지만 다가오기 쉽지 않을 거예요. 좀 회피성이 좀 강하거든요, 이 사람이. 하지만 자신의 마음을 주체하지 못해서 재회를 위해서 다가올 그런 상황이 여러분에게 곧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마음을 굳게 먹으셔야 될 것 같네요. 그럼 1번 분들 리딩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쓰레기 카드를 뽑아주신 2번 분들 안녕하세요. 이번 리딩은 오랜만에 여러분이 사랑했지만 이제는 멀어지거나 단절된 상대방이 지금 현재 여러분이 유난히 생각난다고 해서 지금 이 사람의 마음에 여러분은 어떤 사람으로 남아있는지와 재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한 속마음을 들여다보는 리딩을 준비했어요. 그럼 두 분은 어떻게 멀어지게 되셨는지 먼저 볼게요. 이 쓰레기 카드를 보면서 단어가 정말 참 세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거든요. 이건 감정이 버려진 모습을 나타내는 카드라고 봐주시면 돼요. 여러분이 이렇게 감정 쓰레기통이 된 거죠. 상대방이 여러분을 감정 쓰레기통처럼 사용하기 위해서 이어왔던 관계거나 가스라이팅으로 자신에게 유리하게 관계를 이끌어갔던 상황이었던 거예요. 이 사례가 아니라면 다른 카드를 뽑아주시면 됩니다.
사실 여러분은 상대방이 이렇게 여러분을 감정 쓰레기통처럼 생각한다는 느낌이 들었거나 가스라이팅에서 여러분을 이용한다는 생각이 들었더라도 이 사람의 속마음은 다를 거라고 믿었을 거예요. 곧 좋아질 거라고 믿고 싶었을 거고요. 그래서 애써서 이해하려고 노력하면서 때로는 여러분 스스로를 낮추면서까지 이 관계를 이어오셨던 게 보여요. 이런 사람들이 나는 되지만 너는 안 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사친이나 남사친을 만나는 건 예민해했지만 자기가 만나는 건 아무렇지 않게 만났을 거예요. 이 여사제 카드는 겉과 속이 다른 카드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을 사랑한다고 말했던 그 말 속에는 책임도 진심도 없었는데 여러분은 자신을 버려가면서까지 여러분이 이 사람을 너무 맞춰줬었기 때문에 책임도 진심도 없었던 이 사람의 말을 너무 많이 믿어버렸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서로에게 일어나는 문제의 원인은 어느 순간 모두 여러분이 되어 있었을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서 상대방은 여러분을 사랑하는 연인으로 본다기보다는 자신의 감정을 정리하고 불안함이나 예민함을 이렇게 버릴 감정 쓰레기통으로 봤던 거예요. 두 분이 비밀 관계였다면 여러분이 당연히 서운할 법한 상황이나 감정에 대해서 상대방은 더 이상 자신이 할 말이 없어질 때면 어쩔 수 없지 않느냐, 기다려달라, 이런 말들만 했을 거예요. 소드 시종 카드는 그렇게 회피를 많이 하는 카드이거든요. 자신이 맞서야 하는 것에 대해서 용기를 잘 내지 못하는 카드이기 때문에 이게 상대방의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인 거예요. 상대방은 자신의 마음을 알아주거나 자존감을 올려주거나 하고 싶은 것들을 여러분이 이뤄주기만 바랬기 때문에 서로를 위한 결정은 하지 않았거든요. 처음에는 서로를 위한 결정을 했다고 하더라도 갈수록 자신을 위한 결정만 했을 거예요. 이렇게 펜타클 4번처럼 소유욕, 욕심이 너무 강한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은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여러분한테만 털어놨을 거예요. 평소에도 불평불만이 많았기 때문에 이 예민한 성격을 받아줄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었거든요. 하지만 여러분이 힘들다고 하면 처음에는 조언해주면서 역시 자기가 없으면 여러분은 안 된다고 했겠지만 시간이 지나고 여러분이 힘든 티를 다시 낸다면 또 그 얘기냐라는 식으로 여러분의 감정을 무시하거나 이야기를 나누는 자체를 회피했을 거예요. 여러분은 상대방이 힘들다고 하거나 서운하다고 하면 모든 걸 뒤로 했거나 다른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는데 상대방은 여러분을 자신의 불안과 이런 외로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위로받는 존재로만 썼기 때문에 여러분이 힘들다고 하거나 서운하다고 하면 본인의 감정이 이렇게 또 흔들리니까 결국에는 예민해지는 거죠. 그런데 오히려 여러분에게 왜 이렇게 예민하냐, 자기가 일부러 그러는 거 아니지 않냐라고 하거나 회피를 해버린 거예요. 자기의 감정을 여러분을 위해서 소모하고 싶지는 않았던 거죠. 반대로 상대방의 기분이 좋은 날이면 여러분의 하루도 괜찮았어요. 여러분에게 힘든 일이 생겼더라도 상대방의 기분 좋은 모습을 보니까 여러분도 안심이 되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상대방에게 너무 시달렸기 때문에 그래요. 시달리지 않아도 되는 날이라는 생각이 스치듯이 한 번쯤은 생각이 났을 거예요. 스스로도 은연중에 알고 있었지만 여러분은 사랑으로 그 사실을 덮어버렸던 거고요. 여러분 중에 비밀관계였던 분들이 있다면 이 관계가 깨지기 너무 쉬운 관계였기 때문에 여러분 입장에서는 상대방이 기분 좋은 날은 이 사람보다도 오히려 여러분에게 너무 소중한 날이었기 때문에 더 안심이 됐을 거예요. 사실 이건 가스라이팅으로 인한 조종과 지배의 관계였던 거죠. 이렇게 보면 어느새 두 분의 관계는 상대방의 이야기가 중심인 관계가 됐을 거예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해봤자 공감을 해주거나 관심 있게 들어주지 않았고 상대방이 먼저 여러분의 이야기를 궁금해서 더 이상 물어봐 주지도 않았을 테니까요. 여러분의 감정보다는 자신의 상황, 자신이 받은 상처나 불안이 이 사람은 더 중요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플 때도 걱정하는 한마디 하는 척이라도 했으면 다행일 정도였던 관계까지 보여져서 저는 그게 너무 안타까운데 사실 아프다고 하면 약이라도 사다 주거나 어딜 다쳤으면 밴드라도 하나 사줄 법 하잖아요. 심지어 상대방 때문에 다쳤는데 그 작은 상처라도 밴드조차 사다 주지 않았던 분들도 계시거든요. 여러분은 이 사람을 이해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셨을 거예요. 왜 그렇게 방어적인지, 왜 그렇게 화를 내거나 서운해하는지, 그 상처의 원인이 뭔지를 찾으려고 했는데 그 답을 찾을 수가 없었을 거예요. 애써서 그 상처를 여러분이 이해하려고 했던 건 그래, 이 사람이 이전에 많이 아팠던 사람이니까, 마음이 많이 힘들고 상처가 많았던 사람이니까 그렇게 여러분은 스스로 이해하려고 노력했는데 그 답을 찾을 수가 없는 게 너무 당연한 이유가, 왜냐면 이 사람은 자신이 아픈지 모르거든요. 본인에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냥 여러분이 원인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의 마음이 완전히 무너져서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하게 되는 일이 벌어지고 나서야 헤어짐을 맞이하게 되셨던 것으로 보여지네요.
리딩을 하다 보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회복하기에도 그동안의 시간이 많이 힘드셨을 것 같은데 그래도 상대방이 요즘 따라 여러분을 자주 떠올리고 있다고 하니까 왜 그런지 그 속마음을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저는 이 카드를 보고 너무 놀랬던 게 여러분에 대한 카드가 없어요. 뭐든지 자신을 바라보고 있거든요. 그냥 원래부터가 이 사람은 이기적인 사람이라는 느낌이 굉장히 강해요. 두 분의 관계는 이 사람이 우위에 있어야지만 이어갈 수 있었던 관계였어요. 가장 크게 느껴지는 건 우위에 있었어야 된다는 건 여러분에게 자격지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항상 자신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라고 믿었어요. 언제나 당당했고 이렇게 겉으로 흔들리지 않는 척 했어요. 하지만 여러분을 만났을 때는 많이 달랐다고 해요. 여러분의 언행이나 마음가짐이 자신보다 훨씬 성숙하다고 느껴졌대요. 아무렇지 않은 척 했지만 여러분보다 우위에 서고 싶었던 순간에 그럴 수가 없었던 자신을 보면서 자신은 여러분보다 부족하다는 마음이 어느새 자리를 잡게 됐다고 해요. 여러분에게 열등감을 가지게 됐고 그것 때문에 무너졌던 자존심에 대한 어떤 사건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져요. 여러분은 잘 모를 수도 있지만요. 이 사람에게는 그래서 그때부터 여러분을 통제하려고 했다고 하네요. 논리적으로 밀어붙이다가 감정적으로 불리하면 회피하거나 침묵으로 일관하면서 마치 모든 걸 예측하고 판단할 수 있는 사람처럼 굴었던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자기가 너무 불안해서 그랬다고 해요. 여러분이 너무 빛나 보였고 항상 안정적으로 보였기 때문에 자신이 항상 이렇게 더 작아 보이는 것 같았대요. 처음에는 자격지심이었지만 점점 보상심리가 생겨나다 보니까 관계를 이어갈수록 고맙다는 말이나 걱정하는 말 한마디 하는 게 갈수록 조금 힘들어졌다고 해요. 본인은 원래부터 여러분 때문에 힘든 일이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시간이 좀 흐르고 나서 보니까 이 사람이 요즘은 그때의 자신을 조금은 객관적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 여러분을 자주 떠올리고 있는 것으로 보여져요. 후회를 하기도 하고 그리워하는 모습이기도 한데 아직도 마음 깊은 곳에는 여러분과 자신을 비교하는 마음이 남아있기도 해요. 여러분은 언제나 잘 지내고 있을 거라는 생각, 자신이 없어도 행복할 거라는 생각. 그런데 자신은 여전히 여러분만큼 잘 되지 않았다는 그런 자격지심이 이렇게 보여져요. 여러분의 모습을 좀 닮아가고 싶었나 봐요. 여전히 겉으로는 잘 지내는 척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여전히 흔들리고 있었어요. 여러분이 언제나 이해해주던 그런 말투, 다 받아주던 태도가 생각이 날 때면 왜 그렇게 본인이 그때는 이기적이었을까? 왜 그때 솔직하지 못했을까? 이제서야 자신이 했던 언행들이 여러분에게 얼마나 큰 상처였는지 깨달았다고 해요. 여러분과 그렇게 이별하게 됐던 그 순간까지만 해도 이 사람은 자신이 잘못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오히려 자신이 피해자라고 생각했던 기억들이 더 컸어요. 그런데 여러분 없이 자신이 만들어가는 그런 세상 속에서 살아가다 보니까 고독함이나 외로움이라는 감정이 너무 크게 느껴진대요. 상대방의 곁에 지금 누군가 있는 경우도 있을 텐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런 외로움이 달래지지는 않는다고 하네요. 자신이 이끌어가고 만들어가야 되는 관계나 상황이기 때문에 모든 감정들이나 그런 관계나 상황을 거의 홀로 감당을 해야 한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자신에게 여러분이 어떤 존재였는지 더 절실하게 깨닫고 있는 중이라고 하네요. 그만큼 그 당시에 이 사람이 여러분에게 많이 의지를 했었던 것 같아요. 자신의 자격지심에 대한 부분을 생각하는 것도 있거든요. 이거는 카드를 조금 더 봐야 할 것 같아서 조금 더 뽑아볼게요. 여러분, 이 사람이 왜 자격지심을 가지고 있고 어느 부분에서 자존심이 이렇게 상했는지 기억을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근데 사실 별로 그렇게 큰 건 아닐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이렇게 타워와 은둔자 카드가 나올 정도로 자존심이 너무 많이 상하고 자존감이 무너졌던 그런 자격지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그런 과거가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과의 관계에서 말이죠. 자신이 자격지심을 가지고 있었고 더 나아가서 보상 심리를 가지게 된 데에 대해서 단순히 후회만 하고 있다기보다는 지금은 철들었으니까 그런 걸 생각했을 때 자신의 어두운 부분을 좀 알게 된 것 같아요. 부정했었던 자신의 모습을 조금이라도 알게 된 거죠. 여러분은 빛이었고 자신은 어둠이라는 걸 이제는 조금이라도 인지를 하게 된 건데 여러분이 직접 이런 비슷한 말씀을 헤어지는 과정이나 갈등이 있었던 상황에서 말씀을 하신 분도 계셨던 것 같아요.
같아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피부로 느껴지는 요즘의 상황에서 여러분이 더 생각나는 게 아닐까 싶어요. 여러분을 떠올릴 때면 가장 많이 느껴지는 감정은 그리움과 죄책감이에요. 여러분이 생각날 때면 따뜻했던 그 과거를 떠올리게 되기도 하지만 곧바로 마음 한구석이 이렇게 무너지는 느낌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처음에는 따뜻했던 과거로 시작하지만 여러분을 떠올리면 떠올릴수록 그때 자신이 얼마나 비겁했는지 기억이 나기 때문에 그래요. 스스로가 비겁했다는 걸 알아요. 여러분보다 더 나을 수 없다는 걸 알면서도 인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상처 주는 행동들을 한 것도 알아요. 두 분이 비밀 관계였다면 여러분보다 더 나은 상황이고 싶은데 그럴 수가 없으니까 투정으로 시작을 했던 게 감정 쓰레기통으로 돼버린 거죠. 그래도 지금은 이런 깨달음 덕분에 자존심으로 관계나 상황을 유지하는 모습은 아니고요. 자신도 그렇고 누군가의 감정을 그대로 바라보려고 하고 있어요. 하지만 여전히 그 속에는 여러분이 이렇게 남아있죠. 여러분으로 인해서 생긴 모습이니까요. 두 분의 관계에서는 여러분이 정말 많이 힘드셨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자격지심이나 보상 심리를 가질 수밖에 없었던 계기는 상대방에게는 꽤 큰 상처로 남았을 수 있어 보여요. 이건 상대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봤을 때는 별거 아닐 수 있어요. 다만 상대방에게는 그렇게 크게 남았을 수밖에 없었던 어떤 일이 있었던 것 같고, 그래도 여러분은 언제나 이 사람에게 지속적으로 사랑을 보여줬고, 그 당시에는 여러분에게 모질었더라도 자신도 모르게 여러분에게 배운 감정을 이제 와서 깨달았을 때 그게 사랑이었고 진심이었다는 걸 알게 되다 보니까 여러분이 요즘 따라 많이 생각이 난다고 해요. 자신이 이렇게 외롭고 고독해지다 보니까, 그리고 책임을 져야 하는 것들이 많아져 보니까 그제서야 여러분의 진심과 자신이 그 당시 어땠는지 후회를 하게 된 것으로 보여지네요. 이 사람은 많이 후회해요. 그 당시에 본인이 했던 말들, 행동들, 감정 쓰레기통 사이에 여러분에게 거짓말도 했었을 텐데 그런 것들 많이 후회하고 있어요. 그럼 이 사람은 재회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보도록 할까요? 이 사람은 재회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네요. 지금 마음이 많이 불편해요. 그래서 재회를 하고 싶어 하는 게 좀 커요. 그런데 그게 관계를 다시 시작하기에는 자신이 넘어야 되는 그런 산이 꽤 많기 때문에 그건 스스로가 많이 부담스럽기도 하고 마음도 굳게 먹어야 되는 일이다 보니까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재회를 하고자 하는 가장 큰 이유는 하고 싶은 말이 있기 때문이라고 해요. 처음에는 후련하다고 느꼈죠. 이제는 자유롭다고 생각했고 자신답게 살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 자신이 옳다고 생각했거나 잘못되지 않았다고 생각하기도 했고요. 여러분에게는 냉정하기도 하고 잔인하기도 했지만 이건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라고 자기 합리화를 하기도 했고요. 두 분의 관계는 이미 끝났다거나 서로를 위한 선택이라고 계속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여러분을 놓쳤다는 생각이 점점 커져갔고 여러분의 마음이 자신을 더 이상 이제는 생각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과 이제는 함께할 수 있는 상황이 생기지 않을 거라는 그런 생각이 계속해서 더해지다 보니까 불안함이 많이 생겼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도 모르게 여러분의 흔적을 자꾸 찾고 있다고 하네요. 길을 걷다가도 어디서 본 듯한 실루엣이라거나 비슷한 목소리가 들리거나 같은 향기가 날 때마다 무의식적으로 여러분을 떠올리면서 설레했어요. 여러분이 아닌가 싶은 거죠. 예전엔 여러분의 감정이나 상황을 받아주는 것조차 지치고 힘들었는데 이제는 그런 게 막상 그리워진다고 하네요. 그때는 여러분이 너무 감정적이라고 생각했고 자기밖에 모른다고 생각하기도 했었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자신이 여러분과 지금은 좀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입장을 바꿔서 생각을 해보니까 여러분이 많이 힘들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대요. 이렇게 여러분에 대한 생각을 꽤 하다 보니까 꿈에서도 나타나고 과거가 많이 그리워지고 다시 돌아갈 수 없는 상황에 슬프기도 하고 떠나가던 그 순간에 자신이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왜 회피하거나 잠수 이별을 택했는지 자기 자신이 부끄러워진다고 해요. 과거의 자신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했는지 되돌아보면서 여러분을 많이 생각하고 있어요. 그 당시엔 그 선택이 최선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기대가 실망으로 바뀌게 되는 상황들이 생기다 보니까 여러분의 빈자리가 다시 크게 느껴지면서 공허함을 많이 느끼게 됐다고 해요. 재회에 대해서 생각하고 싶고 움직이고 싶지만 자신이 이 관계에서 이미 도망을 쳤고 자신의 이런 소드 7번 카드처럼 이기적인 마음으로 인해서 여러분에게 상처를 준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다가가지 못하고 있어요. 이 사람이 겉으로는 강한 척해도 속이 많이 여리기도 하고요. 생각보다 용기가 많이 부족해요. 자존감이 좀 낮은 사람이거든요. 근데 하고 싶은 말에 대해서는 자세히 나와 있지는 않아서 어떤 말이 하고 싶은지 조금 더 자세하게 볼게요.
이 사람은 미안하다는 말을 하고 싶어 하네요. 그때 그 마음을 몰라줘서 자신이 너무 이기적이었어서 미안하다고 말하고 싶어 해요. 그리고 여러분을 아직 잊지 못했다는 그런 말도 하고 싶어 해요. 지금 곁에 누군가 없는 상대방의 경우에는 여러분과 다시 시작하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보다는 당장은 여러분에게 미안하다고 말을 해야 자신의 마음이 편해질 것 같은데 그게 서로의 현실을 또 뒤흔들게 될까봐 겁이 나서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져요. 상대방은 여러분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잘 알아요. SNS를 잘 안 하는 사람이라도 어떻게든 보면서 여러분의 근황을 알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보는 여러분은 잘 지내고 있는 걸로 보여지거든요. 볼 때마다 연락하고 싶은 마음은 더 커져만 가기도 해요. 자신은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니다. 그 당시에는 서툴렀을 뿐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싶은데 여러분이 잘 지내고 있으니까 자신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도 받아주지 않을 것 같고 이미 너무 늦어버린 것 같아서 용기를 내지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과 다시 가까워지는 걸 생각할 때마다 다시 자격지심이 올라오는 것도 있어요. 이런 감정들이 자꾸 이 사람의 발목을 붙잡고 있거든요. 그리고 일부 상대방은 여러분이 오해를 하고 있는 게 있다고 생각하는 상대방도 있어요. 그래서 오해를 풀고 싶은 마음도 있는데 긍정적인 희망 회로를 돌리고 움직이기에는 본인이 아직 확신이 서지 않거든요. 그래서 잘 움직이지 못하는 것으로 보여져요. 여러분과 진솔한 대화를 나누면서 미안하다, 아직 잊지 못했다, 그건 오해다 이렇게 말하고 싶고 자신의 입장은 어땠는지도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해요. 그래서 늦은 밤이나 센치해질 때나 SNS로 여러분의 모습을 볼 때 혹은 지인에게 여러분이 잘 지내는 것 같다는 소식을 들을 때 꿈에서 여러분과 함께 했을 때 당장이라도 이렇게 달려가고 싶어 해요. 서로가 차단되어 있지 않다면 조만간 재회를 하러 달려오거나 연락이 올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이렇게 2번 분들이 생각하며 뽑아주신 상대방이 지금 여러분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 속마음과 재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한 속마음을 함께 리딩해봤어요. 이 사람은 여러분을 아직 많이 생각하고 사랑하는 감정도 남아있어요. 다만 자존감이 너무 낮았기 때문에 사랑하면서도 자신과 여러분의 상황을 계속 비교했던 마음이 있었어서 그게 서로의 관계를 계속 부정적인 방향으로 이끌어가게 됐던 것으로 보여져요. 꼭 다시 시작하기보다는 서로가 진솔하게 대화 한번 해보고 싶다는 마음이 커져가고 있는 거라서 이 사람이 이렇게 완즈 기사처럼 용기를 냈을 때 서로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재회의 날이 오게 될 것 같네요. 그럼 이번 분들 리딩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혼 카드를 뽑아주신 3번 분들 안녕하세요. 이번 리딩은 오랜만에 여러분이 사랑했지만 이제는 멀어지거나 단절된 상대방이 지금 현재 여러분이 유난히 생각난다고 해서 지금 이 사람의 마음에 여러분은 어떤 사람으로 남아있는지와 재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한 속마음을 들여다보는 리딩을 준비했어요. 그럼 두 분은 어떻게 멀어지게 되셨는지를 먼저 볼게요. 이번 리딩은 단어가 좀 센 카드들이 많이 뽑혔는데 이혼 카드도 만만치가 않네요. 이혼 카드는 결별과도 같은 의미여서 결별 카드라고 봐주셔도 되는데요. 다시 만나기 어려운 에너지를 가진 분들이 아니실까 싶어요. 실제 이혼하신 분들도 계시고 이혼 후에 만난 새로운 관계조차 잘 이어지지 않아서 속상한 분들도 계실 텐데 모든 관계성에 해당하는 카드이기 때문에 두 분의 관계가 멀어지게 된 이유가 가장 중요하겠죠. 그 이유를 바로 봤을 때는 상대방의 거짓말에 있어요. 이건 단순히 한 번 했던 그런 거짓말이 아니라 반복되는 거짓말로 인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 사례가 아니라면 다른 카드를 뽑아주시면 됩니다. 두 분은 처음에는 서로를 믿었어요. 서로에게 솔직했고 서로의 말이 진심이라고 믿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두 분의 관계가 조금씩 금이 가기 시작했던 모습이에요. 여러분은 딱히 서로의 관계가 잘못돼 가고 있는지 모르셨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상대방이 금이 가게 만들었던 거니까요. 관계에 틈이 보이기 시작하면서 거짓말을 하기 시작을 했거든요. 두 분의 관계는 신뢰감을 가지고 시작한 그런 사랑으로 시작한 건 맞지만 상대방의 거짓말로 인해서 신뢰가 조금씩 금이 가기 시작하고 그 금이 더 커져서 관계가 이렇게 무너지게 됐던 것으로 보여져요. 이렇게 타워 카드가 나온 걸 보면 여러분의 마음이 어마무시하게 무너졌다고 볼 수 있거든요. 누구나 그렇듯이 처음에 했던 거짓말은 작은 일이었을 거예요. 친구를 만난다든지 야근을 했다든지 회식이 있었다든지 말이죠. 간혹 그럴 수 있으니까 의심하진 않았을 거예요. 의심이 되더라도 누구나 피곤할 수 있고 말하고 싶지 않은 날도 있으니까 넘어갈 수 있었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상대방의 말에는
보면은 뭔가 좀 맞춰지지 않는 그런 퍼즐 같은 애매한 구석이 하나씩 생겨나기 시작했을 거예요. 이 펜타클 퀸 카드는 이 동전을 들고 있지만 사실 그렇게 만족스럽지는 않은 모습이거든요. 안정적인 삶을 원하는데 뭔가 한 구석 마음에 들지 않은 모습을 하고 있는 카드예요. 여러분도 이런 것처럼 애매한 구석이 하나씩 상대방에게서 느껴지기 시작을 했던 거죠. 어느 날 했던 핑계가 며칠 지나고 다시 얘기를 나눠보면 매칭이 안 되는 것처럼요. 상대방의 표정만 보면 거짓말이 아닌 것 같은데 여러분의 마음은 불편했을 거예요. 여러분의 촉을 믿었어야 했던 순간이었던 거죠. 그래도 물증이 없고 심증뿐인 걸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넘어가 주셨던 경우가 꽤 됐을 거예요. 여러분은 믿는 게 사랑이라고 생각하기도 했으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는 상대방이 이제는 이유조차 말해주지 않기 시작했던 모습이 보여져요. 여러분이 충분히 궁금해할 상황인데도 괜찮아, 그냥 피곤해서 이런 말이 대부분이었던 거죠. 심한 경우는 이런 말도 없이 그냥 회피하기까지 했고요. 자세한 상황 설명을 해주지 않으니까 여러분의 의심은 더 커질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하지만 더 물어보면 싸움이 될 것 같아서 어느 정도 물어보다가 싸움이 커질 것 같으면 여러분은 이렇게 또 계속 삭혀만 갔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여러분의 모습이 많이 보여져서 너무 답답하셨을 것 같아요. 제가 다 답답하거든요.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렇게 넘어가 주니까 거짓말이 더 심해지기 시작을 했어요. 이 사람은 그 와중에 거짓말에 대한 죄책감이 아니라 이건 서로를 위해서 혹은 여러분을 위해서 그러는 거라고 자기가 그렇게 결정할 수밖에 없었던 거라고 자기 합리화를 하기도 했어요. 그러다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선택의 기로가 생기는 거짓말이라는 걸 입증할 수 있는 사건이 터져버렸던 건데, 예를 들면 기존처럼 야근이라고 했던 날에 상대방의 지인이나 상대방의 SNS나 사진첩이나 이 모든 어떤 흔적 중에 야근이 아니었던 흔적을 발견을 하게 된 거죠. 그냥 친구라고 말했던 이성과 밤늦게 연락을 주고받은 상대방도 있었을 거예요. 그걸 여러분은 우연히 보게 됐거나 메시지를 발견하게 된 거고요. 가벼운 대화라고 하더라도 가까운 관계라는 느낌을 주는 대화들이었기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은 불편할 수밖에 없죠. 마음이 이렇게 많이 무너져 내렸을 거예요. 그리고 더 마음이 아팠던 건요, 아무렇지 않게 이렇게 거짓말을 하면서 여러분을 보호하는 척 얘기를 했거나 서로를 위하는 척 했다는 게 마음이 더 아팠을 거예요. 여러분이 다 알게 된 상태에서 상대방에게 사실 확인을 했을 때 상대방은 끝까지 부인하고 거짓말을 하려고 했어요. 오해다, 진짜 별거 없다, 그럴 생각 없었다, 안 그랬다, 이런 말들이죠. 그러다 더 이상 도망갈 곳이 없다는 판단이 서니까 여러분에게 진실을 말했을 거고요. 진실을 말하지 않고 애매하게 둘러서 이야기를 하다가 그냥 잠수를 타버린 상대방도 있어요. 도망치다가 그냥 냅다 잠수 이별을 한 상대방인 거죠. 이건 너무 치사하고 치졸한 방법이잖아요. 여러분이 원했던 건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였던 것 뿐인데 말이죠. 차라리 미안하다고 말을 했으면요, 그렇게 바로 인정했으면, 그리고 앞으로 잘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으면 여러분이 다시 믿어보려고 노력했을 거예요. 그런데 끝까지 인정하지 않으려고 발악했거나 자신이 손해보는 상황을 만들지 않으려고 이기적인 판단을 했던 그런 모습을 보셨을 거라서 여러분의 마음은 이렇게 더 무너질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사랑했으니까, 놓치기 싫었으니까 끝까지 믿어주려고 하셨던 건데, 그게 오히려 상대방의 틈을 더 키우게 했던 것 같아서 저는 항상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왜 착한 사람이 항상 손해를 봐야 하고 아파해야 하는 건지 저는 참 그게 아이러니하더라고요. 리딩을 하다 보니까 인과응보 영상을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상대방이 요즘 따라 여러분을 자주 떠올리고 있다고 하니까 왜 그런지 그 속마음부터 먼저 보도록 할까요? 이분은 먼저 자존심이 정말 강하고요. 자기 중심적이었던 것으로 보여지는데, 자존심과 자존감은 또 다르죠. 시간이 지나면서 후회하고 깨닫게 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면서 요즘은 그래서 여러분을 더 많이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의 하루는 여전히 분주하고 자존심도 여전하고요. 다른 사람들과 웃고 지내는 그런 모습도 보여요. 이렇게 겉으로는 여전히 잘 지내고 있는 척을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이상하리만큼 여러분을 꽤 자주 떠올리고 있어요. 묘하게 여러분이 남긴 빈자리가 계속 채워지지 않고 허전하대요. 그래서 계속 여러분이 있는 그곳을 바라보고 있거든요. 사실 이 사람이 인정하고 싶지 않은데 과거를 추억하고 마음을 정리할 때마다 여러분은 진심이었던 사람으로 남게 됐다고 해요. 본인의 마음도 여러분에게만큼은 굉장히 진심이었고요. 예전에 상대방은 자존심이 굉장히 강했어요.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지 않았고 솔직하지 못했죠. 굉장히 즉흥적인 사람이었어요. 여러분에게 거짓말은 아무렇지 않게 하면서 자신을 이해하고 자신의 편이 돼주기를 바라기도 했죠. 여러분에게 말은 하지 않았어도
사람으로서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오히려 자신이 잘못된 선택을 했을 땐 자기 합리화하기 바빴던 모습도 있어요. 나쁜 의도로 거짓말을 한 게 아니었는데 그땐 너무 솔직하면 자신이 상처받을까봐 그랬다고 해요. 하지만 사실 그 나쁜 의도가 아니라는 것도 본인한테만 아닌 거지. 여러분한테는 거짓말했잖아요. 그럼 나빴던 게 맞아요. 처음에는 정말 사소한 거짓말이었는데요. 그게 결국에는 습관이 되고 여러분이 알게 됐을 땐 결국 이렇게 탄탄했던 관계가 무너진 거죠. 그 사람은 이제서야 그걸 느끼고 알게 됐다고 해요. 여러분이 떠난 뒤에 아무도 자신을 예전처럼 믿어주거나 자신의 편을 들어주거나 자신을 위해서 여러분만큼 배려하고 희생하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그래도 이렇게 자존심이 높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신이 아무리 힘든 일이라도 이렇게 다 이겨낼 수 있고 헤쳐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상황이 마음 같지 않고 그럴 때마다 여러분을 많이 떠올리게 됐다고 해요. 근데 그럴 때마다 이상하게 자기가 작아지는 느낌이 자꾸 들었다고 해요. 여러분은 진심을 끝까지 지켰던 사람이었고 자신은 그걸 너무 당연하고 가볍게 여겼는데 이제 와서 여러분의 그 진심이 너무 명확하게 그리고 무겁게 보이기 시작을 했대요. 그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었다는 걸 알게 된 거죠. 상대방은 여러분의 진심을 이렇게 다 마음으로 느끼기 시작을 했을 때 그걸 인정하기가 싫어서 더 바쁘게 살았어요. 주변 사람들에게는 이상할 만큼 괜찮은 사람으로 보이려고 이렇게 노력을 많이 했거든요. 일이나 사람이나 다른 이야기나 상황으로 여러분의 생각을 덮으려고 노력을 했는데 이상하게 노력을 아무리 해도 여러분의 그림자가 사라지지 않는다고 해요. 겉으로는 자신감 있고 성공한 것처럼 보이거나 잘 지내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겠지만 마음이 그렇게 공허한 이유는 여러분에게 인정받지 못한 마음이 남아있어서 그래요. 그 무엇도 여러분에게 인정받는 게 아니라면 이 사람을 채워줄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이 여러분을 생각할 때 계속 그리워하는 게 있는데 이거는 여러분에게 인정받고 싶다거나 여러분의 자리를 다른 게 계속 채워주지 못하는 상태인 이유가 있는 것 같거든요. 이건 더 자세히 봐야 할 것 같아서 카드를 좀 더 뽑아볼게요. 이분이 마지막에 메이저 카드가 연속으로 나와서 하고 싶은 말이 있는 것 같아서 더 뽑아보게 됐어요. 지금 상대방이 가장 바라는 건요. 여러분과 함께 했던 그 순간이에요. 여러분 앞에서만큼은 솔직했던 순간이 있었고 그때가 가장 편안했거든요. 자신을 믿어주던 여러분의 눈빛과 목소리가 자신의 자존심을 올려주는 원동력이었는데 그땐 그걸 몰랐죠. 너무 당연하다고 느꼈으니까요. 그때 자신이 솔직했다면 모든 걸 이야기를 했었다면 지금 달라졌을까? 그리고 거짓말을 하지 않고 마음을 솔직하게 보여줬다면 실망하기보다는 자신의 편에 서주면서 힘들어도 내 곁을 지켜줬을까? 내 옆에 있어줬을까? 그런 후회나 자기 반성을 하는 날들을 보내고 있어요. 생각보다 이런 질문을 꽤 많이 반복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져요. 처음에도 저희 카드를 뽑아봤을 때 과거에 에이스 소드 카드가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도 에이스 소드 카드가 나오면서 그때의 결정에 대한 그 상황에 대한 거짓말에 대한 그때의 기억들을 계속 곱씹는 것으로 나왔어요. 두 분이 비밀 관계였다면 자신의 치부가 드러나야 되는 상황까지도 여러분이 이해해 줄 수 있었을지 그런 생각이 있는 건데 그 당시에는 용기가 나지 않았고 회피하고 싶었지만 지금은 여러분이라면 이해해 줬을지도 모르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을 한 거예요. 결국은 여러분을 선택하지 않은 걸 후회하는 마음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는 다시 만나더라도 서로가 과거와 같이 그렇게 순수하게 사랑했던 시간으로는 다시 이제 돌아갈 수 없을 거라는 걸 알고 있기도 해요. 그래서 다른 사람과 관계를 가져보려고도 스스로 노력을 많이 했는데 상대방의 곁에 지금 누군가가 있다면 그 어떤 관계도 이 사람을 만족시키지 못하고 마음이 편하지도 않아요. 과거를 생각하면 자신이 했던 언행이 생각나서 많이 부끄럽기도 하거든요. 그래도 여러분과 함께 했던 사랑이 진심이었다는 생각이기 때문에 요즘 따라 생각이 많이 난다고 해요. 약간 여러분을 통해서 교훈을 얻은 듯한 그런 모습이네요. 이분은 이 정도 마음이면 너무 제외하고 싶어 하실 것 같은데 자존심이 높다는 그런 변수가 있긴 하거든요. 자존심 때문에 여러분에게 다가가고 싶어도 쉽게 다가가지 못하고 마음을 정리하는 모습이 좀 보여져서요. 이 사람은 재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보도록 할게요. 상대방은 재회에 대해서 꽤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이 사람은 원래 사랑에 대해서 조금 가볍게 생각했었거든요. 감정이 있으면 그게 사랑이다.
좋으면 함께하는 게 사랑이지 않냐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사실 이 생각 자체가 가볍다기보다는요 이 이상으로 깊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 생각이나 상황이나 관계를 거쳐오게 되면서 지금은 좀 다르게 생각해요. 감정보다는 책임과 진심이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됐거든요. 이건 여러분을 떠나보내면서 이제서야 깨닫게 된 거기도 해요. 여러분이 보여줬던 사랑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진심이었고 헌신이었고 믿음이었는데 그걸 상대방이 이제는 너무 늦게 알아버린 거죠. 지금에서야 여러분이 빛나는 모습을 보면서 그 옆에 서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상대방은 재회를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어떨지에 대해서도 같이 많이 생각해요. 여러분은 자신을 생각할지 어떻게 기억하고 있을지도 궁금하고요. 지금 자신보다 더 좋은 사람을 만나고 있을지 아니면 혼자일지 이런 것도 궁금해요. 그리고 다시 만날 수 있게 된다면 그때와 다르게 서로를 마주할 수 있을지도 궁금한데 조금은 희망 회로를 돌리는 것도 있어요. 이 사람에게 여러분은요 이미 혼자서도 잘 지내고 있는 것 같아 보여요. 연결된 지인이 있다면 주변에서 여러분에 대한 소식은 좋은 소식 위주로 많이 전해주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의 프사나 SNS를 보지 않더라도 여러분은 충분히 능력이 있기 때문에 잘 지낼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반면에 이 사람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자꾸 작아지는 느낌을 받았다고 해요. 자기가 들어갈 틈이 이제는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걸 은연중에 느낀대요. 이제는 누군가에게 의지하지 않아도 누군가가 없더라도 여러분은 충분히 빛나는 사람이라서 예전엔 그런 모습을 많이 질투했지만 여러분 곁에 있었던 그때가 자신에게 가장 따뜻했던 시절이었다는 걸 깨닫고 나니까 지금은 그 빛이 많이 그립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 사람은요 재회를 했을 때 시뮬레이션까지도 생각을 많이 했던 것으로 보여져요. 이미 재회를 시도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다시 만나면 이번엔 정말 솔직하게 말해야겠다라는 그런 마음도 가지고 있고요. 숨기지 않겠다는 마음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이 자신을 믿어줄지에 대한 그런 두려움도 가지고 있죠. 상대방은 그때의 거짓말에 대해서 단순한 오해나 다툼이 아니라 여러분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그런 일이었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재회에 대한 생각은 크지만 쉽게 다가가지 못하고 있거든요. 상대방은 여러분을 다시 만나고 싶어하는 마음은 커요. 그런데 재회에서 바로 다시 깊은 관계가 되는 그런 마음보다는요 여러분이 마음속에서 자신이 완전히 지워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당장에는 더 커요. 그리고 여러분이 자신을 떠올릴 때 안 좋은 감정만 남아있는 게 아니길 바라고 있거든요. 그래야 재회를 시도했을 때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생길 테니까요. 이 사람은 예전처럼 충동적으로 움직이지는 않아요. 지금은 조심스럽고 신중해졌어요. 예전에 마음이 많이 불안하면 바로 연락을 하거나 자존심 때문에 감정을 숨기기도 했지만 이제는 어떻게 다가가야 할지를 고민하고 자연스럽게 마주할 수 있는 타이밍을 보고 있어요. 자신이 먼저 손을 내밀면 여러분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할지에 대해서도 고민이 많은데 뿌린 대로 거둔다고 본인이 한 행동에 대한 고민은 본인이 견뎌내야죠. 그쵸? 만약에 여러분이 과거를 용서해줄 마음이 있으시다면 이 사람의 깊은 속마음 중에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고 하거든요. 이 부분은 조금 더 깊게 봐야 할 것 같아서 카드를 좀 더 뽑아볼게요. 이분은 상상력이 매우 풍부하네요. 상대방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미래를 그리고 있어요. 그런데 이건 단순한 상상이나 환상이 아니에요. 여러분과 평생 평온한 삶을 꿈꾸고 있는 거예요. 관계가 다시 웃고 일상을 함께하고 서로가 편하게 기댈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는 걸 꿈꾸고 있어요. 재회를 하게 된다면 이후에 이런 단계를 밟아 나가고 싶다고 해요. 상대방은 여러분의 근황을 알게 될 때마다 슬프기도 했지만 안심하기도 했어요. 이런 감정을 동시에 느꼈던 거죠. 여러분이 행복한 건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행복 속에 자신이 없다는 게 너무 슬펐거든요. 그래서 그 감정을 어떻게든 바쁘게 지내면서 바꾸려고 했던 건데 그게 잘 안 됐대요. 오히려 계속 이렇게 등에 칼이 꽂히는 마음이었어요. 마음 깊은 곳에서는 아직 기회가 있다면 과거를 이렇게 다 버리고 다시 새로 시작할 수 있다면 다시 사랑하고 싶다는 그런 마음이 소중하게 자리 잡고 있어요. 이 사람이 여러분에게 아주 천천히 다가오게 될 거예요. 용기를 내서 시작하게 될 텐데 그걸 여러분이 받아준다면 속도가 빠르지는 않겠지만 조금씩 신뢰를 쌓아가면서 그렇게 먼 미래를 함께 그려가는 관계를 이어나가 보고 싶다고 해요. 여러분을 다시 차지하고 싶다는 욕심도 있지만 그보다도 지금 당장은 이 사람에게 더 중요한 건 이번에는 미래를 함께 그려나가면서 신뢰를 쌓고 제대로 사랑하고 싶다는 바람인 거예요. 상대방은 여러분을 보면서 자신이 만난 사람 중에 가장 따뜻하고 현명한 사람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건 그냥 스쳐 지나간 인연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죠. 오히려 삶을 바꿔놓은 사람이 여러분이기 때문에 여러분을 잊어가는 게 아니라
닮아가고 있다고 봐주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3번 분들이 생각하며 뽑아주신 상대방이 지금 여러분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 속마음과 재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한 속마음을 함께 리딩해 봤어요. 이 사람은 여러분을 아직 많이 생각하고 재회를 하고 싶은 마음도 아직 많이 커요. 리딩을 하면서 이미 재회 시도를 한 상대방이 있겠구나 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안부 정도 묻는 연락을 하겠죠? 꼭 이분이 연락을 하지 않았더라도 길에서 마주치신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두 분은 다시 이어지기 어려운 관계이긴 하지만 그것과는 다르게 재회에 대한 에너지는 굉장히 높거든요. 두 분은 다시 얼굴이라도 마주할 수 있거나 한 번이라도 다시 커넥션이 생기는 그런 에너지는 굉장히 높아 보이거든요. 다만 이 사람은 여전히 여러분이 자신을 이해해 주기를 바라고 자신이 무언가를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온전히 믿어주기를 바라는 그런 이기적인 마음도 아직은 있기 때문에 거짓이나 가식, 핑계가 없는 상태에서 여러분의 앞에 서야 한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재회를 향한 발걸음이 그렇게 쉽게 떨어지지는 않는 것으로 보여져요. 자신의 욕심을 버리면 여러분에게 다가가는 속도가 빠를 텐데 말이죠. 여러분은 상대방이 어떻게 지내길 바라는지 각자 사연이 다르시겠지만 상대방은 여러분과 이어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여러분이 행복하게 잘 지내길 바라고 있어요. 그리고 그 행복의 순간에 자신도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 더 크기 때문에 솔직해질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을 때 여러분의 앞에 서게 될 것으로 보여지네요. 그럼 3번 분들 리딩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조각 카드를 뽑아주신 4번 분들 안녕하세요. 이번 리딩은 오랜만에 여러분이 사랑했지만 이제는 멀어지거나 단절된 상대방이 지금 현재 여러분이 유난히 생각난다고 해서 지금 이 사람의 마음에 여러분은 어떤 사람으로 남아있는지와 재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한 속마음을 들여다보는 리딩을 준비했어요. 그럼 두 분은 어떻게 멀어지게 되셨는지를 먼저 볼게요. 여러분은 큰 사건이라기보다는요, 서로 조금씩 마음의 거리가 생기다가 타이밍이 어긋나면서 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보여져요. 어느 날 갑자기 어떤 일이 생겨서 끝나버린 관계가 아닌 거죠. 물론 마지막은 계기가 있었겠지만 그리 크지 않았던 거예요. 서로 여전히 사랑하고 있었지만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이 서로 점차적으로 달라지고 있었던 모습이에요. 하루에도 몇 번씩 메시지를 주고받거나 전화를 했지만 점점 그 횟수도 시간도 현저하게 줄어들게 됐죠. 처음엔 서로 그걸 심각하게 생각하진 않았을 거예요. 서로 조금씩 바빠졌기도 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익숙해진 거죠. 하지만 한쪽은 관계가 더 나아지길 바랬고 한쪽은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는 상황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점점 서로의 관계가 멀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두 분은 가치관이 달랐을 수 있고요. 가치관이 같다고 하더라도 서로의 속도가 굉장히 달랐던 모습이에요. 이렇게 보면 한쪽은 이렇게 현실을 조금 더 직시하는 반면에 한쪽은 서로의 사랑과 감정에 대해서 더 직시하고 있는 모습이죠. 오해가 있거나 갈등이 있었다면 그게 사소하다고 하더라도 한 사람은 예전보다 상대방이 차가워졌다고 느꼈을 거고요. 다른 한 사람은 상대방이 예민해졌다고 생각됐을 거예요. 서로 다른 걸 인정하고 이렇게 접점을 찾기보다는요, 누가 더 옳은지, 누가 더 서운한지를 따지게 됐어요. 그러다 보면 서로 말이 줄어들고 대화는 감정이라기보다는 설명이 돼버렸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두 분 중에 한 분은 꼭 이게 연인의 관계라기보다는 어떤 대화를 할 때 가르침을 받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게 되셨을 거라서 마음이 더 멀어지게 되셨던 것 같아요. 여러분이 힘들었던 날에 상대방에게 짧은 위로라도 받고 싶어서 오늘 좀 힘들었어 하고 하루 일과를 이야기를 하다 보면 상대방은 뭘 그런 걸 가지고 그러냐, 나도 힘들다 이런 말들을 했을 거예요. 그런 것도 힘들다고 하냐 이런 마음이었던 거죠. 그럼 여러분은 어이가 없죠. 서로에게 기대야 하는 순간에 기댈 여유조차 없었던 거예요. 이런 경우에 싸움은 일어나지 않았더라도 마음은 자연스럽게 멀어지게 된 거죠. 그리고 상대방이 여러분보다 항상 먼저인 것도 있었어요. 일이나 관계, 취미 같은 것들로요. 이런 것들보다 여러분이 덜 중요한 건지 항상 그런 질문이 머릿속을 가득 채우다가 결국 답답해서 여러분이 상대방에게 물어보면 그 사람은 제대로 답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냥 요즘 너무 바빠서, 정신없어서, 힘들어서, 쉬고 싶어서 그렇게 여러분에게 변명으로 들릴 말들만 했던 모습이에요. 더 신경 쓰겠다고 하기도 했겠지만 그건 상대방이 잠깐일 뿐이었고 이미 두 분의 관계는 편할 대로 편해진 관계였기 때문에 그런 상황들이 나아지기 많이 어려웠을 것 같아요. 두 분의 관계는 사실 누가 잘못했다기보다는요, 여느 연인들과 같이 서운할 때는 서운하고 서로 잘할 때는 잘할 때가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은 항상 있었는데 결국 단절되게 된 이유는요, 서로의 속도
속도가 많이 달랐던 데에 있어요. 같은 곳을 보고 가기는 했지만 아직은 시간이 더 필요한 사람이 있었던 거죠. 이 사람의 현실이 그렇게 안정적이지 못하다 보니까 여러분을 온전히 품을 여유가 없기도 했어요. 사실 어떻게 보면 그렇게 부족한 건 아니었거든요. 이 사람은 여러분에게 미안함을 느끼면서도 아직은 용기가 생기지 않아서 서로 주장하는 그 어떤 주제가 있었다면 그 주제에 대해서는 대화를 나누기가 점점 꺼려졌을 거예요. 여러분은 상대방의 속도를 기다려주려고 노력을 했지만 여러분이 원하는 게 주변과 비교가 됐거나 우선 해보지도 않고 머뭇거리는 상대방이 답답했기 때문에 여러분은 점점 외로워지기도 했고 서로의 미래가 시간이 지날수록 불투명하게 느껴지셨겠어요. 이렇게 마음이 멀어졌다고 해서 서로가 챙길 것들을 안 챙긴 건 아니었어요. 서로 어떻게 하루를 보냈는지 궁금하기도 했고 데이트도 했죠. 그런데 서로의 마음은 이상하게 거리가 자꾸 생겼어요. 이건 서로가 원하는 혹은 한 사람이 원했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다 결국에는 자연스럽게 어떤 계기로 인해서 이별을 하게 된 모습이네요. 여러분도 상대방도 서로를 미워했다기보다는요, 서로 너무 다르다고 생각됐던 이별이었을 거예요. 지금까지 리딩한 관계 중에서는 가장 잔잔한 이별이 아닐까 싶은데요. 상대방이 요즘 따라 여러분을 자주 떠올리고 있다고 하니까 왜 그런지 그 속마음을 보도록 할게요. 상대방은 여러분과의 관계에서 자신이 놓쳤던 것들에 대해서 많이 후회를 하고 있어요. 이건 현실적인 문제와도 좀 연관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 당시에 이 사람의 그 현실이 많이 버거웠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소중했던 여러분을 놓치게 된 걸 많이 후회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요즘 따라 여러분의 생각을 많이 하게 됐다고 해요. 여러분이 바랬던 것들, 해줬던 것들이 왜 그렇게 한 건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그때는 잘 몰랐기 때문에 생각이 필요했고 자기 딴에는 한다고 했지만 서로 좀 다르다 정도로 생각했지 이별까지 가게 될 거라고는 생각을 하지 못했다고 해요. 하지만 지금은 조금 다르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게 조금 다르다 정도로 생각했던 모습들이 그 당시에는 본인의 자존심도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여러분에게 다가가기 어려운 것도 있었는데 사실은 여러분이 많이 버거워하고 있었거나 외로웠던 게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된 거죠.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여러분의 언행 중에 사실 외롭다, 버겁다 이런 티가 나는 시그널들이 많았는데 그땐 눈치를 채지 못했다고 해요. 그래서 요즘 상대방은 그때 여러분이 보냈던 시그널들이 느껴지는 그 순간들을 떠올릴 때마다 그때 왜 그렇게 쉽게 넘겼는지, 왜 그때 따뜻한 말들을 하지 못했는지 그런 후회와 죄책감을 함께 느끼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 당시에는 이 사람의 마음도 여유롭지 못하긴 했어요. 꽤 많이 힘들었던 모습이거든요. 그래도 지금은 본인이 힘들었던 건 현실적인 부분이었어서 어떻게든 버틸 수 있었는데 여러분의 감정을 헤아려주지 못했다는 부분에 많이 마음이 쓰이는 것 같아요. 요즘은 하루하루를 보내다가 여러분과 함께했던 장소나 일상을 함께 보냈던 그 순간들이 문득 떠오를 때면 아직도 이 사람은 그게 현실처럼 느껴진대요. 그래서 뭘 하다가도 자꾸 멈추게 됐다고 해요. 여러분과 함께했던 순간들을 잊지 못하고 있거든요. 여러분이 한 걸음 다가갈 때마다 이 사람은 한 걸음씩 물러났었죠. 사랑받는 게 익숙하지 않았거나 내 생활이 우선 더 중요했기 때문인데요. 누군가를 책임지고 서로의 관계가 점점 깊어지고 자신의 삶에서 자신 이외의 다른 존재가 중요해지고 있다는 게 이 사람에게는 부담이고 두려웠다고 해요. 아직은 준비가 되지 않았던 거죠. 이렇게 펜타클 시종처럼 굉장히 서툴렀던 모습이에요. 여러분도 이걸 모르진 않으셨을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 입장에서는 상대방이 그렇게까지 걱정할 게 아닌데 왜 그렇게까지 행동으로 하지 못할 정도로 걱정하는지 모르겠다는 물음표는 언제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상대방이 여러분을 이렇게 떠올리게 되는 순간에도 여러분과 다시 함께하고 싶다 이런 생각보다는요. 여러분을 어떻게 잃게 됐는지 그 원인을 좀 분석하는 모습이 보이거든요. 이건 좀 참 특이하네요. 여러분은 여전히 멋있고 단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건 맞지만 여러분과 다시 함께하기보다는 여러분의 선택을 존중하고 지금 자신의 상황을 받아들이고 인정하려는 단계에 있어요. 여러분에게는 자신의 모습이 아직 많이 부족할 수 있지만 그래도 지금이라면 그때보다는 더 많은 것들을 함께할 마음의 준비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서로가 아직 함께였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여러분을 더 자주 떠올리게 됐는데요.
다시 함께하고 싶다는 마음에 대해서는 자신이 그럴 자격은 없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자체에 대해서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잘 지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응원의 마음이 더 큰 상태예요. 만나고 싶거나 다시 시작하고 싶다는 그런 마음보다는 여러분이 잘 지내고 행복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응원하는 모습으로 보여지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속마음을 조금 더 깊게 볼게요. 이분이 고집이 좀 있네요. 소드 킹 카드만 봐도 고집이 좀 있다고 생각은 했는데 은둔자 카드까지 나와 있는 걸 보면 이 사람은 본인의 생각에 변함이 없는 사람이고요. 고집이 좀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의 관계를 다시 시작하기보다는 서로의 선택을 이렇게 응원하는 거네요. 현실은 살아가야 하니까 나름 잘 지내고 아무렇지 않게 웃고 있지만 혼자 있을 때면 이 사람은 생각이 많아져요. 이 사람이 외로운 사람이거든요. 주변에 누군가를 쉽게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두고 간 빈자리가 더 클 수밖에 없고요. 이 자리를 누군가로 채우는 게 많이 힘든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했던 추억들 중에서도 이렇게 컵 7번 카드처럼 행복했던 추억들이 문득 생각나곤 해요. 같이 하기로 했었던 것도 문득 생각나고요. 이전에는 그런 추억들을 떠올리고 싶어 하지 않았고 받아들일 수가 없었는데 지금은 그때 자신이 부족했다고 생각하고 그 부족했던 모습을 인정하기 때문에 오히려 과거를 추억으로 떠올리면서 그럴 때가 있었지 하고 받아들였어요. 지금 함께 했다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도 함께 가지면서 말이죠. 타이밍이 좀 좋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때는 미처 말하지 못했는데 여러분에게 고맙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다고 해요. 여러분을 통해서 누군가를 이해하는 표현이나 함께 맞춰가려고 노력하는 모습들을 배웠기 때문에 앞으로 누군가를 다시 만나게 된다면 여러분의 모습을 많이 닮아있는 자신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든다고 하네요. 상대방은 재회에 대한 생각은 크게 있지는 않은데요. 여러분과 함께 했던 추억들이 문득 생각나고 그때 4번이는 그런 사람이었지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과 자신이 선택한 방향을 응원하면서 보내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그래도 재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냥 넘어가면 아쉬우니까 재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도 보도록 할게요. 상대방은 여러분을 자주 떠올리는 건 맞아요. 그렇다고 해서 다시 만나야겠다고 결심한 건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또 생각하면서 피하려고 하는 것도 없어요. 예전엔 생각만 해도 아플 때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저 좋은 추억으로 남아있다고 해요. 간혹 어떤 생각을 했을 때 마음이 좀 따뜻해질 때가 있잖아요. 그때가 참 좋았지 이런 생각하는 거죠. 그만큼 시간이 흐르고 생각하는 것도 조금 더 어른이 된 모습이에요. 재회에 대한 생각을 아예 안 하는 건 아니긴 한데 애써 노력해서 만나려는 생각은 없다고 봐주시면 되겠어요. 만약에 만나게 된다면 혹은 지금까지 만나고 있다면 조금 더 성숙하게 만나고 있을까? 여러분이 원했던 걸 해줄 수 있을 정도로 이제는 준비가 됐는데 그럼 서로의 관계에 문제가 없었을까? 이런 생각들을 해요. 상대방은 주변을 통해서 여러분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듣고 있어요. 알고 지내는 지인이 있다면 지인이 여러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잘 해주고 있는 거죠. 지인이 없다면 신기하게도 SNS나 연락처가 차단이 되어 있더라도 여러분의 소식을 어떻게든 알게 되는 모습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자신 없이도 잘 살아가고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다시 손을 내밀기보단 여러분이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을 가지는 걸로 마음을 먹은 상태예요. 여러분이 잘 지내고 있다면 그걸로 충분한 거죠. 이분은 재회를 생각하기보다는요, 서로를 응원하는 마음이 더 크기 때문에 여러분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 속마음을 더 깊게 보도록 할게요. 상대방은 우연이라도 어떤 모임이나 사람들과 함께하는 자리에서 보게 되면 편하지는 않더라도 인사라도 할 수 있을 정도는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모임이라는 건 단순히 친목 모임도 있는데요. 결혼식 같은 모임도 포함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사회적으로 알고 있는 지인이 곧 결혼식이 있다고 하면 그 자리에서 여러분은 재회를 할 가능성도 좀 있어 보이거든요. 다시 만나려고 노력하려고 하지는 않겠지만 여러분이 자신을 만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서로의 속도와 타이밍이 달랐던 걸 계속 아쉬워하는 마음이 보여져서 저는 그게 많이 아쉽긴 해요. 왜냐하면 이분의 마음에
지금이라면, 이런 현실적인 상황에서 지금이라면이라는 그 생각이 굉장히 강하게 보여지거든요. 그 당시에는 어떤 이유 때문에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거나 현실적으로 부족한 점이 있어서 여러분에게 다가가지 못하는 상황이 있었다면 이제는 이런 어떤 현실적인 문제가 어느 정도 해소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이 더 많이 나고 지금이라면 어땠을까 싶은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다 보니까 그래서 요즘 따라 여러분 생각이 많이 나는 것 같네요. 그렇게 여러분의 마음속에 자신이 여러분을 생각하는 것처럼 좋지 않은 기억보다는 좋은 추억으로 남아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을 전하고 싶다고 하네요. 이렇게 4번 분들이 생각하며 뽑아주신 상대방이 지금 여러분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 속마음과 재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한 속마음을 함께 리딩해봤어요. 상대방은 여전히 여러분을 생각하고 있어요. 함께하고 싶다기보다는 여러분의 추억에 자신의 자리가 그대로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지만요. 여러분도 상대방과 비슷한 마음을 가지고 계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마지막에 이 추가 카드를 보면서 저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두 분이 공적인 자리에서 마주치는 일이 조만간 생길 것 같다는 에너지가 많이 느껴졌거든요. 다시 시작하는 재회가 꼭 아니더라도 이렇게 공적인 자리에서나마 스치듯이 그렇게 지나가는 만남에 대한 재회라도 생기지 않으실까 싶기 때문에 조만간 서로가 커넥션이 있을 만한 모임이나 아니면 공적인 자리가 있다면 그 부분에서 여러분은 재회가 일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여요. 그럼 4번 분들 리딩 여기까지 하겠습니다.